자, 오늘 페이지 82페이지. 기단 나가면 이 단원이 끝나고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82페이지. 날씨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기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기단. 뜻 자체는, 기단의 뜻은 뭐냐면 한문으로 기체 덩어리라는 뜻이야. 기체 덩어리.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냥 단순한 공기 덩어리가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따져봐야 되냐면, 공기는 일단 성질이라고 그러면 온도가 있어. 기온. 그리고 공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웠던 구름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느냐,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그래서 성질은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기온과 습도 등을 따지는 거야. 중요하게는 기온과 습도. 온도가 높으면 고온, 온도가 차가우면 한랭, 습기가 많으면 다습, 습기가 적으면 건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단은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총 몇 가지가 있니? 세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대? 네 가지가 있대. 일단 이름부터 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일단은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바다 이름에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오호츠크해 기단.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도 바다예요. 북태평양 기단. 크게 이 네 가지의 기단이 우리나라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네 개의 기단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디에 생성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지 대충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지도가 뭐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 그지? 동서남북으로 크게 자를 거예요. 지도를 보면 항상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오른쪽이 동쪽이야. 지도를 보면 알겠죠? 지도를 볼 때 항상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어. 남북 또는 동서남북이 네 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로, 표시 기호로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숫자 4를 쓴 게 아니라 동서남북, 이 지도에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이 바로 무슨 기단이야? 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이야. 시베리아 딱 듣기만 하더라도 춥다라는 느낌이 확 들지? 엄청 추워. 러시아 이쪽 벌판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나라로는 어느 나라야? 이쪽이 중국이지? 중국 대륙. 여기 있는 강이 양쯔강이에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기단, 얘가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다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쪽 부분에 있는 바다의 이름이 오호츠크해야. 그래서 이쪽에서 큰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질 때 이 기단의 이름을 오호츠크해 기단. 기단이란 말은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란 말이야. 태평양이 굉장히 큰 바다예요. 굉장히 큰 바다인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태평양이 좀 남쪽에 있지만 태평양의 중심부는 저 아래에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태평양 중심부에서는 좀 북쪽에 있는 태평양이라고 해서 북태평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남쪽에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북태평양 기단. 자, 이렇게 기단이 형성이 되는데 들어봐봐. 기단의 성질이 중요한데 성질. 기온과 뭘 따지는 게 성질이라고 했어? 습도. 그러면 기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반도를 기준으로 북쪽에서 만들어지는 시베리아 기단이라든가 오호츠크의 기단은 북쪽이니까 춥겠니? 따뜻하겠니? 그래서 한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얘네들의 성질은 일단 한랭. 북쪽에 있으면 한랭. 둘 다 한랭.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 기준으로 남쪽에서 만들어지는 양쯔강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은 남쪽이잖아. 따뜻한 나라. 그지? 그래서 양쯔강 기단 따뜻해. 온남. 근데 북태평양 기단은 이게 북태평양 기단의 원래 중심부는 태평양의 중심은 적도 부근에 있단 말이야. 온도가 따뜻한 걸 넘어서 뜨거워. 그래서 얘는 따뜻한 걸 넘어서서 뜨겁다. 고온이라고 온 기온을 쓰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습도. 공기 중에 습기가 많냐 적냐는 어떻게 따지냐면 기단이라고 하는 건 그 공기 덩어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 밑에가 대륙이면 야 땅에서는 습기를 공급받을 확률이 커 적어? 커? 적지. 땅에서는 습기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나 양쯔강 기단처럼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기단들은요 밑에 부분이 땅 육지이기 때문에 습기를 잘 받지 못해요. 그래서 건조해. 건조. 거기에 비해서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얘네들 다 바다 위라 그랬잖아.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다습. 다자가 한문으로 많을 다자예요. 습기습. 습기가 많다. 다습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 양쯔강 기단, 온남 건조. 대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조해요. 오호츠크의 기단, 북쪽이니까 춥고 바다 위니까 습기가 많겠지. 한랭, 다습. 북태평양 기단, 뜨거우면서 습기가 많아요. 고온, 다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얘네들이 우리나라 계절상에 언제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들 느낌 있을 거 아니야. 시베리아 기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영향을 미쳐? 겨울이겠지. 한랭, 건조, 겨울이야. 자, 그리고 살짝 애매한 게 양쯔강 기단.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봄, 가을. 봄하고 가을이 날씨가 비슷해요.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이제 북태평양 기단은 딱 눈에 띄잖아. 고온다습한 계절. 언제야? 한여름이지. 여름. 진짜 헷갈리는 게 오호츠크의 기단이야.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이잖아. 차갑잖아. 그래서 계절상 이 겨울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얘가 언제 영향을 미치냐? 알아도 초여름에 영향을 미친다. 초여름. 초여름 뭔지 알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바로 전 단계가 초여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기단을 정리해봤고, 자, 이때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초여름,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정리! 중요한 거 포인트. 우리나라 초여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야. 무슨 철이라고 표현하니? 장마철. 그치? 비 엄청 내리잖아. 그지? 그러면 비를 내리려면 그만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무지하게 많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초여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 많은 비를 누가 내리느냐? 얘네 둘 때문에 장마철이 형성이 됩니다. 얘네 둘 때문에. 그래서 초여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 장마철, 가로 열고 장마철에 만들어지는 전선을 장마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이 바로 누구예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다.
얘네들이 만나면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비를 뿌리게 돼.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이 여름에 영향을 미친다, 초여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때문이에요. 장마 전선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를 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단이라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라고 정리를 하긴 했지만, 얘들아, 또 중요한 거, 기단의 성질은 바뀔까 안 바뀔까?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단의 성질은 바뀔 수 있다. 왜 기단의 성질이 바뀔 수 있냐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기단이 만들어졌어. 어디서 만들어졌어? 대륙 위에서 만들어졌지? 한랭 건조해. 근데 얘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이 공기덩어리가 서해 바다를 지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고 쳐봐. 상상을 해봐. 한랭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서해 바다 위를 지나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지나오는 곳이 바다 위를 지나오게 되겠지. 바다 위를 지나오게 되는데 이 바다가 만약에 대륙보다는 따뜻한 바다였다고 쳐봐. 그러면 한랭 건조했던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오게 되면 성질이 바뀌어. 한랭했던 성질이 기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온난하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건조했던 공기덩어리가 바다 위를 지나오면서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을 거 아니야. 수증기가 증발돼서 다습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단의 성질은 바뀔 수 있어. 알겠어요? 뭐에 따라서? 기단이 머무르고 있는 지표의 성질에 따라서 성질을 닦는다. 그 지표가 따뜻한 바다면 따뜻하고 다습한 성질을 바뀌게 되고, 만약에 지표면이 차가운 땅이면 한랭 건조하게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단의 성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넘겨서 이제 82페이지 이제 전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배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전선. 자, 보자. 전선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전선면부터 얘기를 할까요? 전선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전선면에서 이제 더 파생돼서 전선이라는 단어가 있어. 전선면, 전선. 이러마 정신 차리고 있지? 일단 전선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면이란 뜻이야. 면 뭔지 알지? 전선은 선이란 뜻이에요. 선, 면과 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전선면은 뭐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이루고 있는 그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둘이 순식간에 확 섞이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5초 교재에 82페이지에 교재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게 되면 찬물과 따뜻한 물을 그 색소를 넣어서 이제 섞는 걸 실험하는 걸 보이고 있죠. 차가운 물은 파란색 색소를 탔고 따뜻한 물은 빨간색 색소를 타서 섞었는데 한 방에 확 섞이질 않아. 꽤 오랫동안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따뜻한 물은 따뜻한 물대로 섞이지 않고 지들끼리 있단 말이야. 단 차가운 물은 어디에 있게 돼? 위에 있게 돼? 아래에 있게 돼? 아래쪽으로. 그치? 왜? 중요해. 왜? 밀도가 크기 때문이야. 밀도 큰 게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쉬운 표현으로는 무겁다 이런 뜻이야. 빽빽하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고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섞이질 않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야.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뭐한 공기다. 찬 공기
밀도가 뭐한 공기다? 밀도가 크다. 요거 오늘 배울 내용에서 핵심 개념이야. 밀도가 크면 어디에 자리 잡게 돼? 위쪽에 자리 잡게 돼? 아래쪽에 자리 잡게 돼? 아래쪽에 자리 잡게 돼. 밀도가 크다는 게 무겁다는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뭐한 공기다? 작다. 얘는 위에, 얘는 아래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섞이지 않고 경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선은 뭐냐? 이제 전선, 요 중요해. 전선은 좀 전에 설명했던 전선면이 땅과, 여기 땅을 지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전선면이 지면과 만나서 이루고 있는 경계선이야.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라 그랬지?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면과 면이 만나는 그 경계가 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선면과 지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전선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랭전선. 두 번째, 온난전선. 세 번째, 회색전선. 네 번째, 정체전선. 전선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회색전선, 정체전선.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선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공기와 어떤 공기가 만났다고? 기본적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 섞이지 않고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한랭전선은 뭐냐? 자, 일단은 들어봐봐. 한랭전선.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앞에 한랭이라는 말이 붙었지? 그치?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났는데 누가 세다는 얘기야? 찬 공기가 세다는 얘기야. 그래서 찬 공기가 밀고 있을 때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해.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있을 때, 얘가 세력이 세가지고 밀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온난전선은 누가 밀고 있었다는 얘기일까? 앞에 온난이라고 붙었잖아? 누가 세력이 세다는 얘기야? 따뜻한 공기가 세력이 셌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고 있을 때 생기는 게 온난전선이야. 아시겠죠? 회색전선하고 정체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성질을 알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뾰족하게. 온난전선은 둥글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한랭전선, 온난전선이야. 지호야, 알겠지? 근데 이 뾰족한 걸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왼쪽으로 뾰족하게 그리면 안 되나요? 그려도 돼. 그런데 의미가 있어. 이게 뭐냐? 화살표야. 요 뾰족하다, 요 방향이라는 얘기는 한랭전선이 지금 이 방향으로 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이렇게 그리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그리면 돼.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온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동글동글한 게 화살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고 있는데 현재 그림에서는 어느 쪽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야? 이 방향으로 밀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온난전선이 왼쪽으로 밀고 있을 때는 역시나 왼쪽으로 둥근 반원을 그려주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는 게 한랭 온난전선입니다. 그러면 회색전선은 어떻게 그리냐? 회색전선은 뾰족 같은 방향으로 동글 요게 회색전선이야. 그 얘기는 회색전선의 그림만 보더라도 느낌이 오지 않니? 한랭전선의 이동 방향하고 온난전선의 이동 방향이 서로 어떨 때야? 같은 방향. 한랭전선도 오른쪽으로 가고 온난전선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게 회색전선이야. 정체전선은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뾰족과 둥글한 게 정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게 정체전선이야. 그럼 정체전선은 한랭전선의 이동 방향과 온난전선의 이동 방향이 서로 뭐였다는 얘기야?
서로 반대. 한랭전선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온난전선은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서로 만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한랭전선, 온난전선, 회색전선, 정체전선의 그림은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얘라마 한랭전선부터 특징에 대해서 잘 봐.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 일단 그림 그리는 거 잘 봐. 사실 대충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용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잘 봐봐. 얘가 지표면이라고 칠 거예요. 지면. 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면. 땅이 있는데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었다고 치자. 여기에 현재 찬 공기. 그리고 오른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다고 설정을 할 겁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봐.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뭐한 공기라 그랬어? 크니까 가라앉는다 그랬지. 그리고 현재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건 지금 찬 공기가 밀고 있는 걸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랭전선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 때 가라앉으면서 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찬 공기가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얘가 찬 공기. 그러면 이쪽은 다 무슨 공기야? 이쪽은 다 따뜻한 공기란 뜻이에요. 알겠죠? 이때 현재 요 경계면을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얘를 전선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전선면. 여기를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면이잖아요. 아래쪽은. 그러면 전선면과 지면이 만나서 여기 경계선을 만들고 있겠지? 요 바로 경계선이 바로 뭐예요? 이게 전선이야. 얘가 전선이야. 얘가 전선인데 지금 찬 공기가 밀고 있는 중을 그리고 있다고. 찬 공기는 가라앉으면서 밀고 있어요. 가라앉으면서 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선은 무슨 전선일까? 뭔 전선이야? 한랭, 온난, 폐색, 전선, 전체 전선 중에서 지금 무슨 전선을 그린 거야? 한랭 전선을 그린 거야. 찬 공기가 밀고 있어. 그래서 뾰족하게. 얘가 한랭 전선이야. 알겠니? 자, 얘가 한랭 전선이고요. 여기가 한랭 전선이다. 자, 더불어서 온난 전선도 함께 그릴 거예요. 한 그림 내에 다 그릴 겁니다. 얘라마 턱 받치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 좀 해봐. 자, 요번에는 이쪽 부분만 봤을 때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고 오른쪽에 여기 또 다른 찬 공기가 있다고 설정을 하고요. 현재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고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다 그랬잖아. 그지? 지호야?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잖아? 그래서 차가운 공기를 미는데 밀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갈 수뿐이 없어. 따뜻한 공기는 밀면서 밑으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밀면서 지가 올라가. 그래서 경계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미는데 밀면서 자기가 올라갈 수뿐이 없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면이 전선면이고요. 여기서는 또 얘가 바로 지면과 전선면이 만나서 이루는 전선이 된단 말이야. 요 전선이 온난전선. 동글동글하게 그려줘야 되겠지. 얘가 온난전선. 한랭전선이든 온난전선이든 다 어디에 있어? 지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림을 보고 질문하는 거에 그냥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봐. 뭐뭐 정리할 거냐면 지금 여기가 한랭전선이고 여기가 온난전선이고요. 여기가 한랭전선의 전선면, 여기가 온난전선의 전선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한랭전선의 전선면에서는 봐봐. 차가운 공기가 쫙 밀어. 불도처럼 민단 말이야.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얘가 밀고 오면 어떻게 돼? 맞고 튕겨서 올라가게 돼. 이렇게. 결국은 공기 상승은 누가 공기가 상승을 해? 차가운 공기가 상승해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요? 따뜻한 공기가 무조건 상승을 하게 돼. 알겠지? 자, 질문에 들어간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전선면의 기울기.
전선면의 기울기가 누가 완만하고 누가 급해?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급하다? 급하다. 완만하다는 얘기는 완만하다. 기울기가 작은 걸 완만하다라고 표현해요. 얘가 급하고 온난전선이 완만하잖아. 얘가 완만하다. 자, 두 번째 질문. 공기는 상승하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데 공기 상승. 공기가 상승하는 정도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냐 천천히 상승하냐를 비교를 할 거예요. 상승 기류가 강하다, 상승 기류가 약하다 중에서 한랭전선은 공기 상승 기류가 어때요? 거의 수직 상승을 하죠. 상승 기류 강하다. 그런데 온난전선은 얘가 밀면서 지가 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완만하게 타고 올라간다고. 상승을 하긴 하지만 약하게 상승한다. 되셨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상승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지호야, 공기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치, 구름. 그러면 여기서도 구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구름 만들어지거든? 구름의 형태. 자, 얘는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위로 솟은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위로 솟은 구름. 이런 구름이 만드는 거예요. 한랭전선에서는. 근데 온난전선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구름이 만들어져. 이해되시죠? 자, 수직으로 상승한 이런 구름을 우린 저군이라 그래, 치군이라 그래. 이걸 저군이라 그런다. 그래서 한랭전선에서는 저군형 구름, 온난전선은 치군형 구름을 만든다. 바로 대답되지? 자, 그 다음에 강수 형태. 강수란 얘기는 비 어떻게 내리느냐, 그걸 뜻하는 거예요. 비 내리는 형태. 자, 대답을 해봐. 봐봐봐. 저군형 구름은 비를 내릴 때 소나기와 같은 강한 비를 내려, 아니면 약한 비를 내려? 소나기와 같은 강한 비를 내리고 어디에 비가 내리는지 봐라. 얘라마. 지금 한랭전선이 여기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랭전선은 점점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면 찬 공기가 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 봐봐. 그래서 한랭전선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를 한랭전선의 앞쪽, 여기를 한랭전선의 뒤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난전선도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현재 그래서 온난전선의 오른쪽이 앞쪽, 여기가 온난전선의 뒤쪽이란 말이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치? 자, 얘랑 대답해봐. 한랭전선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얘라마 전선 앞쪽에서 비가 내려, 전선 뒤쪽에서 비가 내려. 그냥 둘 중에 찍으란 얘기가 아니었는데, 생각을 좀 하란 얘기였는데, 비가 내리려면 구름 밑에, 구름이 있는 곳 밑에서 비가 내리겠지. 구름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졌지. 비가 내리면 이렇게 비가 내리면 여기서 지금 비가 맞게 되겠지. 그러면 전선 어느 쪽에 비가 내리게 된다는 얘기야. 진행 방향의 전선 뒤에서 비가 내려. 알겠어요? 그리고 넓은 곳에서 비가 내려, 좁은 곳에서 비가 내려. 면적은 좁아요. 왜? 저군형 구름은 좁은 면적에 위로 솟은 구름이 있잖아. 그래서 비가 내리면 좁은 영역에 내린다고. 그리고 강한 비야, 약한 비야? 강한 비.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면 한랭전선은 언제 어디에서 비가 내렸냐? 한랭전선 뒤 좁은 영역, 강한 비. 소나기와 같은 강한 비가 내리는 게 한랭전선에서 내릴 때 비의 형태야. 이해되셨어요? 그래, 온난전선, 이거를 참고해서 온난전선도 비 내리는 형태를 정리해서 대답하면 이렇게 되겠지. 온난전선 구름 밑에 비가 내릴 거 아니야. 구름이 여기 있으니까 비가 내리면 여기 비가 이렇게 오겠지. 전선 앞에서 비가 내려, 전선 뒤에서 비가 내려. 전선 앞. 상대적으로 넓은 곳이야, 좁은 곳이야? 넓은 곳. 강한 비야, 약한 비야? 약한 비. 이렇게 강수 형태를 정리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니?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선이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 전선 이동의 속도 누가 빠를까? 전선 이동 속도가
찬 공기가 밀고 있을 때가 쭉쭉 갈까? 따뜻한 공기가 밀고 있을 때 이 전선이 쭉쭉 갈까? 찬 공기가 밀 때가 쭉쭉 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온난 전선의 이동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함과 동시에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됐나?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얘들아, 물론 교재는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정리가 됐을 텐데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얘들아, 내가 만약에 현재 여기 서 있다고 치자. 쌤이 지금 여기 서 있었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야? 한랭전선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현재 날씨와 전선이 통과한 후의 날씨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 현재 날씨는 흐려 맑아. 이 위에 구름 없잖아. 맑단 말이야. 현재 날씨는 맑아요. 그 다음에 따뜻해, 추워. 따뜻해요. 왜? 따뜻한 공기 속에 있잖아 지금. 따뜻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되지? 그러면 기압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자, 기압은 뭘로 따지자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크다 그랬어? 밀도 작다 그랬어? 작아요. 밀도가 작아. 쉽게 얘기해서 무겁다는 얘기야? 가볍다는 얘기야?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야. 가벼우면 누르는 압력이 세 약해? 약해요.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는 따뜻한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기압은 약하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천우야, 막 졸리지? 여기까지 집중해. 알겠지? 그런데 한랭전선이 통과를 했어. 한랭전선 지나갔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나를 감싸고 있는 공기가 지금 여기 있던 찬 공기가 이렇게 감싸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날씨가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야. 일단 맑았던 날씨가 어떻게 돼? 흐려지고 비가 내리겠지. 무슨 비야? 약한 비야, 소나기야? 소나기와 같은 강한 비가 내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기온은 따뜻해져, 추워져? 추워져요. 차가운 공기 속에 포함될 거 아니야? 추워지게 된다고. 온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압은 어떻게 돼? 세져요. 찬 공기잖아 지금. 찬 공기는 밀도 크다 그랬지. 밀도 큰 공기는 쉽게 얘기해서 무거운 공기란 뜻이에요. 내려 누른단 말이야. 기압은 높아지게 된다. 세지게 된다.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해되냐?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었어. 온난전선 앞에 서 있었어. 현재 날씨와 앞으로의 날씨를 상상할 수가 있겠지? 현재 어때?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겠지. 강한 비야, 약한 비야? 약한 비. 기온은 어때? 차요. 차가운 공기 속에 있으니까 온도는 낮겠지. 기압은 어때? 세요. 기압은 세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이제 지나가면 결국은 내가 어디에 서 있게 되는 거야?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거가 되겠지. 얘가 지나가게 되면 무슨 공기 속에 포함돼? 따뜻한 공기 속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온난전선이 지나간 다음에는 날씨는 맑아지고 기온은 올라가고 기압은 내려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니 안 됐니? 됐지? 자,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한랭전선이 빠르다 그랬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지금 한랭전선은 여기 있고 온난전선이 여기 있다고 할 때 지금 한랭전선이 속도가 빨라. 앞에 온난전선이 있는데 얘는 좀 거북이처럼 느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어떻게 돼? 따라잡아가지고 부딪히게 되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누구야? 바로 회색전선이야. 회색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지금 얘처럼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앞에 있는 온난전선을 따라잡아가지고 겹쳐졌을 때가 회색전선이야. 이해됐니? 자, 여기 지워도 돼? 얘랑 지워도 되니? 아니다. 여기다 지우자. 얘들아 여기 봐봐. 단면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무슨 전선이야? 요게 전선면. 요게 무슨 전선? 한랭전선이야? 온난전선이야? 이게 한랭전선이고 여기가 무슨 전선이야? 온난전선이고 얘가 찬 공기, 얘가 따뜻한 공기, 얘가 찬 공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얘의 이동 속도가 얘 이동 속도보다 얘가 빠르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가지고 겹쳐지게 된다고. 이해돼요? 요게 무슨 전선이야? 요게
배색. 이게 폐색 전선이라고. 얘가 한랭, 얘가 온난, 둘이 겹쳐졌네. 폐색 전선. 이해됐나? 그러면 폐색 전선 다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더 지나면 할래기 좋아. 한랭이 앞에 있고 온난이 뒤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한랭 전선이고 여기가 온난 전선이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봐. 얘 여기 무슨 공기야? 찬 공기. 이 사이 무슨 공기야? 따뜻한 공기. 여기 무슨 공기였어? 찬 공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쪽은 싹 다 무슨 공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전선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다시 얘기해서 뭔 말이냐면 이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폐색 전선이 만들어졌어요. 폐색 전선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선이 사라진다. 폐색 전선 다음에는 전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선이 사라진다. 왜냐? 차가운 공기는 그냥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는 그냥 위쪽에. 원래 전선의 정의가 뭐였어요? 전선면이 지면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선이라고 그랬잖아. 지면과 만나야지만 전선이 생기는데 지금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 지면과 만나질 않아요. 전선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끝으로 정체 전선은요. 요것만 알아두자. 정체 전선은 생긴 모양이 이거라 그랬잖아. 한랭 전선 오른쪽으로 하고 온난 전선 왼쪽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충돌한 게 정체 전선이라 그랬지. 이름에서 왜 정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전선이 거의 이동하지 않고 뭐 되어 있다는 얘기야. 정체되어 있다. 한 곳에 거의 머물러 있을 때를 정체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정체 전선의 대표적인 예, 이거 많이 물어봐. 우리나라에서 정체 전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 이게 장마 전선이야. 정체 전선의 대표적인 예가 장마 전선이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장마 전선 무슨 기단과 무슨 기단이 만든다 그랬니? 어떤 기단과 어떤 기단이 장마 전선을 만든다고? 그치. 오호츠크의 기단과 플러스 북태평양이다. 그리고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 계절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여름이야, 여름. 그래서 일기도 그림에서 이렇게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의 그림에 딱 그려져 있었다. 이런 게 그려져 있었다. 계절은 그냥 무슨 계절이야? 여름이야. 장마 전선이네? 여름이구나. 그냥 패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기도 그림을 그릴 때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장마전선을 그려놨어. 여기가 장마전선이래. 일기도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 계절상 그냥 장마전선 있네? 여름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있으면 그냥 여름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장마전선에서 정체전선에서 요거 난이도 상 요거 물어볼 수 있어. 장마전선을 기준으로 현재 요 위쪽을 A 지역, 장마전선 아래쪽을 B 지역이라고 할 때 장마전선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 A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까? B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까? 요거 물어볼 수 있다고. 어디서 많이 내리느냐? 봐. 뾰족한 게 무슨 전선이라고 그랬니? 한랭 전선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일단 장마전선 뜯어봤을 때 한랭 전선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야. 한랭 전선에서는 비가 아까 어디 내린다 그랬어? 한랭 전선 비는 전선 뒤에서 비가 내린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한랭 전선이면 전선 뒤면 이 뒤쪽 여기서 비가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한랭 전선만 봤을 때 A에서 비가 내려, B에서 비가 내려. A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온난 전선만 따로 떼놓고 봐봐. 온난 전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 위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따로 떼놓고 보면. 근데 온난 전선은 어디서 비가 내렸니? 온난 전선은 전선이 진행하는 앞에서 비가 내렸어. 진행 방향 앞쪽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온난 전선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A에서 비가 내려, B에서 비가 내려. 역시나 A에서 비가 내려. 좀 넓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곳은 A야, B야? A야.
알겠니? 한랭 전선만 뜯어놓고 봐도 A에서 B가 내리고 온난 전선만 뜯어놓고 봐도 A 쪽에서 B가 내린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나? 자, 페이지 83페이지 개념 쏙쏙 문제 빠르게 풀고 시작. 83페이지 1번 기단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기단은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덩어리를 의미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말이죠.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 2번 저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기온이 높다. 저위도란 얘기는 적도 부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다. 맞는 말이지. 오케이. 3번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은 건조하다. 해양은 바다잖아. 아니죠. 습해야 되겠지. 4번 기단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틀렸고요. 문제 2번 A, B, C, D의 기단의 이름 쓰래. 일단 그냥 부르자. A 기단 이름 뭐예요? 시베리아 기단. B 양쯔강 기단. C 저 오호츠크의 기단. D 북태평양. 북태평양 기단. 오케이. 문제 3번 기단의 성질과 기단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을 짝재라. 자, A 기단의 성질은 뭐예요?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 2번 B 양쯔강 기단의 성질은 온난 건 건조. 3번 C 오호츠크의 기단의 성질은 올라오는 아니지 한랭. 북쪽이니까 한랭 다습. D 북태평양 기단은 온도가 뜨겁다 그랬어요. 고온 다습. 그 다음에 계절은 연결할 수 있죠? A는 어느 계절? 겨울. B 양쯔강 기단은 봄 가을. C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 D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오케이. 문제 4번 전선에 해당되는 기호 그림을 완성해라. 한랭 전선은 어떻게 그리니? 뾰족뾰족하게 그리면 되겠죠? 니은 온난 전선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둥글둥글하게 그리면 됩니다. 회색 전선은 어떻게 그려야 돼? 같은 방향으로 뾰족과 둥글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끔 그리면 되겠지. 정체 전선은 뾰족과 둥근 반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면 됩니다. 자, 문제 5번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전선이야? 한랭 전선이야? 온난 전선이야? 한랭 전선이죠. 자, 그래서 5-1번 전선의 이름은 한랭 전선이다. 2번 전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다. 3번 구름은 어떤 구름이 만들어진다? 저군형. 비는 어떤 비가 내린다? 소나기성 강한 비가 내린다. 이동 속도는 어떻다? 빠르다. 통과된 다음에 기온은 낮아진다.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다들 잘 했네. 시작!